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F-35 전투기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보유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F-35 전투기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도 F-22 랩터 다음으로 강력한 성능을 가졌으며 오히려 일부 기능에선 F-22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인 F-35를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게 다소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건 바로 F-35 전투기를 똑같이 닮은 기만체, 즉 더미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돌면서 전 세계 군사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겉보기만 똑같이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열신호나 레이더 반사, 면적까지도 정교하게 구현해 적의 고성능 정찰 및 표적 추적 시스템을 완벽히 속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해외 언론뿐 아니라 중국 매체들까지도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제대로 된 기만체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만체를 개발해내는 기술력이 왜 대단한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로를 속이기 위한 다양한 더미가 등장하며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전투기 가격이 엄청나다 보니 실제 기체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적의 미사일을 고가의 더미로 유인하는 전략이 점점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예전처럼 나무 합판이나 풍선 정도만으로는 적의 연령상이나 레이더 탐지를 완벽히 따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이번에 개발한 F-35 기만체는 기존 풍선형 더미에 비해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내부의 모터와 열공급 장치가 탑재되어 열신호와 형상을 진짜처럼 구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전개 속도도 무척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부피도 줄어든 상태로 운반 후 현장에서 버튼만 누르면 펼쳐지는 구조라 소규모 병력만으로도 운용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어설프게 페인트만 칠한 캐노피가 아니라 반투명 필름이 빛을 받아 은은한 반사를 일으키는 방식이라니 이 정도면 어지간한 적 정찰기는 물론 첨단 감지 장비를 장착한 무인기에게도 결코 허술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F-35 더미를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 삼아 실제 F-35 운영부대 근처에서 표적 신호를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실제 F-35 보유 국가들과 협업하여 미묘한 레이더 특성이나 연령상 특성을 부분적으로 공유받았다라는 설도 있을 정도로 한국이 개발한 더미가 그만큼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됐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 많은 나라들이 고가치 전투기의 실루엣부터 열신호 레이더 반사 패턴에 정보가 은폐된 상태에서 정교하게 흉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산 분야에서는 지극히 민감한 정보라도 일부분은 공개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투기는 사실상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투기가 가진 저피탐 설계, 특성 즉 스텔스 형상을 기만체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레이더에 탐지되는 반사 면적인 아시즈를 진짜 F-35와 유사하게 만들려면 재질, 구조, 내부 프레임 그리고 표면 도장 기술 모두가 섬세하게 조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스텔스기는 1:1 크기로 만들어야 대충 비슷해 보이겠지만 레이더 반응도 꽤나 근접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방산업체가 개발한 것에는 비용과 공정이 상당히 복잡했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형상 역시 인체공학적인 동체구역을 어느 정도 재현하고 엔진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서 뜨거운 공기나 열을 발생시켜야만 진짜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이건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산업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도전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산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이 해냈다는 것인데요. 가까운 미래에 F-35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지에서 강력한 구매 의사가 타진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정밀 타격 위협에 노출된 국가 입장에서는 실제 F-35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을 헷갈리게 만들 기만체가 있다면 못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성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말 그대로 F-35의 기만 체계에서는 가장 탑티어의 제품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만 체계가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4.5세대 이상 전투기들이나 고성능 미사일의 표적 선택 시스템이 점점 AI 기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단순한 연령상이나 레이더 신호를 읽고 표적을 식별했다면 요즘은 알고리즘이 여러 파장대를 종합 분석하여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내려 합니다. 따라서 기만체도 그 수준에 걸맞게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전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중소업체가 바로 그런 AI 시대 기만체를 먼저 제시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 매체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대형 풍선 형태의 기만체를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해온 경력이 있고 북한도 아마 중국산 기만체를 보유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사시 한미 연합공군의 공격을 혼동시키기 위해 기만체를 전선에 배치해두는 전술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한국산 더미 소식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기만체 기술뿐만 아니라 전투기 자체 역량도 서서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기만 전술에서까지 우리를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경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번 더미의 빠른 설치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레이더 형상 광학 장치를 복합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점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전시에 실제 F-35 출격 횟수보다 더 많은 허수 기록을 남겨서 적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민감한 지역에 더미를 일부러 배치해 미사일을 낭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해도 실제 전투기 가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할 테니 국가 차원에서는 꽤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을 벌이고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가하기로 전격 결정한 가운데 UAE 사령관이 KF-21 전투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던 전적이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뚝뚝 떨어졌는데요. 그런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미국을 상대로 뒤통수를 쳤다고 합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가 미국 보잉사에 F-15EX 최신형을 도입하고자 계약을 했는데 최근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30%가 넘는 무역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전투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표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 1년 반 이상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 보잉사에서는 한국에 이어 두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했는데요. 보잉은 항공산업 위기로 인해 방산 분야 매출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24대 도입을 결정했던 인도네시아에게 구매 계약을 이행할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전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만 가능해졌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사업에 현금을 3차례에 걸쳐 모두 투입했습니다. 그렇기에 재정이 바닥난 상태로 특별 자금을 편성하는 것이 어려워 미국과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관세를 핑계로 계약 취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생산하려면 계약금이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되어야 하며 중도금과 잔금이 들어와야만 주문한 물량이 배송되는 시스템으로 한 대의 전투기를 양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천 개의 벤더사들에게 새로운 전투기 양산에 필요한 수십만 가지 부품을 미리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 납입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자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에 미국 보잉사에서는 난감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KF-21의 UAE 공군 사령관이 직접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 비행까지 진행하는 모습이 나오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KF-21 전투기가 중동 국가에 수출될 것이 분명해 보이자
자신들의 공동개발국가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에 분담금을 입금을 하고는 싶으나 주문해둔 라팔 역시 도입을 위한 자금을 준비해야 되며 미국에서도 계약금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기에 문어발식 계약의 최후가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돈도 없는 인도네시아를 빠르게 쳐내고 UAE나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최고 기밀 자산으로 불리는 전투기 항공 엔진을 인도에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다른 국가에 이전을 해준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해당 소식은 인도 힌두스탄 항공 유한회사가 직접 발표했는데요. 힌두스탄 항공은 올해 2월 초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제너럴 일렉트릭 사무실까지 찾아가 논의하였으며 무려 80%에 달하는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해당 결정이 한국의 KF-21 때문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독자 엔진 개발을 천명했을 때도 비웃는 시각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4,000파운드급의 초고 성능 엔진을 개발하여 KF-21 블록3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KF-21의 직접적인 성능 향상뿐 아니라 수출 등 여러 가지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을 두고 인도 에어쇼에서 미국이 인도에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선 F414 엔진을 인도에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을 미국의 굉장한 상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힌두스탄 항공이 발표한 대로 미 제네럴 일렉트릭사가 F414 엔진의 80%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전을 하더라도 인도에서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획득하기가 무척 힘들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F414 엔진은 1990년대 미국 전투기 역사의 황금기를 이끈 베스트셀러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연식은 좀 되었으나 우방국에도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던 핵심 기술을 인도에 넘겨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F414 엔진은 AB 출력 22,000파운드로 유로파이터에 쓰이는 경쟁자 유로제트 EJ200의 2만 파운드와 비교해 앞설 정도로 우수한 엔진입니다. 겨우 FA50 수준에 불과한 라팔의 M88 엔진의 추력은 가볍게 눌러버린 데다 동급 엔진 중에서 가장 높은 추력을 자랑합니다. 경쟁 엔진에 비해 도입 유지비도 저렴한데요. 가령 앞서 언급했던 유로제트 EJ200 엔진의 경우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독일의 MTU, 이탈리아의 아비오, 스페인의 ITP사가 각각 터빈과 압축기 애프터버너 등의 구성품을 분담해서 개발한 만큼 엄청난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엔진을 인도에다가 덜컥 줘버린다고 과연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흔히들 줘도 못 먹는다는 말을 쓸 만큼 자동차나 만들던 회사에서 갑자기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을 준다고 해도 그저 흉내나 내고 말 것입니다. 전투기 엔진 설계도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노하우와 심지어 철학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의 전투기 생산 라인을 실제로 본다면 미국의 제안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1750도를 넘나드는 고온과 고압, 또한 영하의 저온에도 버틸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미국이 라이센스 기술을 알려주려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국제적으로 인도라는 국가의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것은 알겠으나 핵심 기술에 들어가는 소재나 재료 부분은 알려주지 않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핵심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을 인도에게 알려주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경엔 KF-21 보라매가 있었는데요. KF-21의 현행 양산 제품인 F414 G400K 엔진이 장착되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4,000파운드급의 초고 성능 엔진을 개발하여 KF-21 블록3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에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KF-21의 직접적인 성능 향상뿐 아니라 수출 등 여러 가지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만큼 더욱 커지고 있는데, 가령 새로운 엔진의 출력이 현재보다 증가하여 최대 28,000파운드급으로 향상될 경우 전투기의 속도, 기동성, 항속거리, 무기 탑재 능력 등이 모두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작전 범위와 효과 확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새로운 전술적 사양을 요구한다면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게 됩니다. 더구나 유지 보수와 수리 측면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항공전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가동률과 즉시 전력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미국이 KF-21이라는 큰 고객사를 잃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다행히 F414 엔진을 원하는 국가가 때마침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인도의 자체 개발 전투기 테자스가 기체의 크기를 늘린 마크2 버전에서부터 F414 엔진을 채용하기로 한 것인데, 미국은 이 보답으로 엔진의 현지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입니다. 일찍부터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린 인도가 전투기 엔진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에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F414 엔진에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령 KF-21용 F414 G400K 엔진은 최대 추력 18,000파운드를 제공하는데, 이 정도 추력은 있어야 전투기의 고속 기동성과 뛰어나 상승 능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F414 엔진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엔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는 엔진이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G400K급과 동일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엔진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KF-21과 같은 F414 계열의 엔진을 장착한 FA-18EF 슈퍼호넷의 경우 공허 중량은 약 32,081파운드 14,560kg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66,000파운드입니다. 슈퍼호넷은 높은 추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인데요. F414 특징 그대로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며 긴 항속거리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F414 G400K 엔진을 탑재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경우 한 개의 엔진당 최대 18,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며, 공허 중량이 약 17,000파운드인 경우 추중비는 약 1.06입니다. KF-21은 이런 엔진을 2개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KF-21의 추중비는 약 2.12입니다. 이는 KF-21이 매우 높은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면 하중에 따라 전투기의 기동성이 변동되기는 하지만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들보다 추력대 중량비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 수준의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로 어려운 기술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일본은 물론 테자스 전투기로 자국산 엔진의 실패를 경험한 인도까지 독립적인 엔진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KF-21의 독자 엔진 개발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개발에 착수했으며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5년 말까지 첫 엔진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엔진 자체의 생산뿐만 국산화로 인해 생산과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되는데, 이는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중국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고도 이루지 못한 세계 4대 항공대국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등극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래 국가 전략기술로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선정하고 약 5조 원대의 연구 개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많은 외신이 4.5세대기인 KF-21이 5세대기를 위협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항공 전문 군사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KF-21을 두고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럽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4.5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와 자체 개발을 앞둔 엔진으로 꼽고 있습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고 핵무기 개발을 마친 인도와 중국도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전히 세계 전투기 시장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5세대기를 6세대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터키 등의 국가도 대한민국과 경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외신에선 한국이 그들만의 토종 전투기로 5세대기 진입에 성공할 것이며 몇 년 뒤엔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텔스기 전투기 운영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로 세계 전투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